자, 안녕하세요. 광양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직권의 변화의 두 번째 시간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우리 교과서 16에서 17페이지, 학습지는 3에서 4페이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직권의 구조 중에서도 지구 내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지구 내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빠르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지구계라는 거 배웠어요. 이 지구를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지구를 구성하는 5개의 상호작용하는 이 구성 요소들의 모임, 이거를 우리가 지구계라고 묶어서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이 지구계를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 직권, 생물권, 수권, 외권, 기권 모두 다 배우는 건 아니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바로 이 직권에 대해서만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배워요? 나머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각각의 또 새로운 단원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년 동안 천천히 배우게 될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직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직권은 지표와 지구 내부를 우리가 직권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지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구의 껍데기 부분이죠. 그리고 껍데기 안쪽 부분을 우리가 지구 내부라고 하는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바깥쪽 껍데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쉽게 지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지구 내부거든요. 이 지구 내부 안쪽 저 깊숙한 곳은 어떤 물질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100% 정확하게 다 알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럴 거야 라고 이제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지구 내부를 지금까지 조사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지구 내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하면 지구 저 안쪽 깊은 곳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흔들어 본다? 불가능하죠. 깡통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흔들어 봤을 때 안쪽에 이런 물질이 깡통 안에 들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만 지구는 불가능해요. 굴려본다? 떼굴떼굴떼굴떼굴? 그래도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지구는 이것도 불가능해요. 사실 제일 속 시원한 거는 그냥 이렇게 빡 쪼개서 보는 거죠. 쪼개서 보면 안쪽이 이런 물질들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 완전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지구 내부를 조사했을까? 자, 첫 번째 사용한 방법은 바로 이거 하나 배워볼게요. 두두두두두두두. 네,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실제로 이렇게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과 망치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드릴과 같은 비슷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쉬울까요?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이 방법은 시추라고 합니다. 자, 강아지 멍멍 시추 아니고요. 직접 땅을 파고 지하에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과학에서 시추라고 하고요. 자, 시추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뭐냐 하면 지구 우리 전체에 동그란 지구로 완전한 동그란 구형이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추로 파고 들어간 깊이는 얼마나 파고 들어갔을까? 지구 반지름은 약 6,400km인데 얼마나 파고 들어갔을까? 네.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13km 정도 파고 들어갔대요. 네, 실화예요. 엄청 조금이죠. 이 지구 전체 6,400에 비하면 진짜 찔끔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웃기지 않나요? 왜냐면 지구 대기 바깥쪽에 우주에 있는 달이나 더 멀리에 있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탐사선을 보내고 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냈는데 지금 정작 내 발밑에 땅은 이제 에게 13km밖에 못 파고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 파고 들어갈수록 굉장히 압력도 높고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시추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지구 전체에 비하면 진짜 에게 쬐끔만 파고 들어가서 쬐끔만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짜잔, 얘 이용하는 거예요. 산. 그냥 산 아니고 짜잔 이렇게 빠바방 퍼지는 산. 네, 화산이에요. 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지구 지하의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나오는 물질, 화산탄이라든지 화산재라든지 화산가스라든지 이런 물질을 분석을 하면 지구 안쪽이 이런 물질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화산 분출물 조사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화산 분출물 조사 방법도 완전 막 100%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구 내부는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 정도 되는데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은 약 지하 20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것도 지구의 액의 완전 바깥쪽 물질만 알 수 있다라는 거. 또 심지어 나오는 물질들이 안쪽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쌓여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냥 튀어나왔으니까 안쪽에 이런 거 있네 라는 거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추나 화산 분출물로는 막 자세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러면 이 시추나 화산 분출물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네, 있어요. 바로 얘예요. 따단, 지진파. 자, 지진파라고 하는 거는 네, 맞아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이 파동, 흔들흔들한 이런 파동인데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이 파동으로 어떻게 지구 내부를 알 수 있을까? 자,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진은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얕은 곳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뭐 각양각색이에요.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정말 다양한데 어쨌든 그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지진파가 바깥쪽, 안쪽, 더 깊은 지하, 저 깊숙한 쪽 바다 뭐 이쪽으로 골고루 다 퍼져 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퍼져 나가는 지진파를 잘 분석을 하면 지구 내부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할까? 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길을 갈 건데 내가 나무로 된 길을 갈 때에는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빙판길이 나왔어요. 자, 빙판길은 굉장히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금살금 조심조심 천천히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스팔트 길이 나왔어요. 자, 아스팔트 길은 마구 달릴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슝 이렇게 달려서 지나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나가는 길의 종류에 따라서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빠르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나요? 지진파도 마찬가지예요.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이 지진이 퍼져나갈 건데 이 지진이 퍼져나갈 때 어떤 물질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져요. 아까 나의 속도가 달라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보고 여기는 뭘로 되어 있다. 여기는 원래 뭐였는데 이 부분에서 뭘로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무 길을 가다가 빙판길로 가면 빠르게 가다가 갑자기 느려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나무에서 빙판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진파도 빠르게 가다가 갑자기 지진파가 느려지면 여기에서 A라는 물질에서 B라는 물질로 바뀌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시추나 화산 분출물은 지구의 껍데기, 진짜 여기의 정보만 알려준다면 지진파는 이 파동이 지구 곳곳에 구석구석 온 천지를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인 부분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로 자, 우리가 시추 방법 이용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도 조사해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진파도 한번 연구해 본다고 했어요. 자,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뭐 고온 고압의 상태로 놓고 지구 내부와 같은 상태로 놓고 뭐 실험을 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이 세 가지 방법 우리는 본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정보로 추측하는 지구 내부는 진짜 우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할까? 요걸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학습지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내가 상상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 내가 생각한 지구 내부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그림을 막 그려주시는 거예요. 지구,
내부에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따다닥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다 작성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할게요. 오늘은 지구 내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지구 내부 조사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과서에는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시추, 그리고 화산 분출물 조사, 그리고 지진파. 자, 시추는 직접 땅을 파고 가는 거, 화산 분출물 조사는 화산이 폭발했을 때 나오는 분출물을 조사하는 거, 그리고 지진파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퍼져나가는 파도의 빠르기 변화, 속도 변화를 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나 지구 내부 물질의 상태를 추측하는 방법이라고 배웠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애는 바로 이 지진파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많은 내용을 배운 것 같지만 정말 꼴랑 딱 세 가지만 배웠네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